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연일 지금 북한의 위협, 또 도발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전력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 주일 미군 전력도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제가 계속 샵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소멸해버리겠다는 위협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이 핵전쟁 지휘기 일명 둠스데이의 훈련을 공개하며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핵무기로 미국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위협을 꺼낸 직후에 미 공군이 핵전쟁 지휘기 E-4B의 훈련을 공개하며 조용하지만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미 공군은 북한의 위협 성명이 발표된 후에 몇 시간 만에 전략사령부 트위터 계정을 통해 E-4B의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제595 지휘통제단 장병들은 E-4B 핵공중작전센터의 작전 준비 태세를 고도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짤막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E-4B 나이트워치는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를 태우고 공중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개발된 항공기로 인류 종말의 날에 운용되는 기체라고 해서 둠스데이 플레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고성능 지휘 통제 장비를 가지고 미국 전역의 ICBM 기지나 바다에서 대기 중인 전략 원잠에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 발사가 감지되면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 기체에 탑승해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미 전략사령부가 이런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경우 미국 역시 핵전쟁 태세로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인데요. 핵무기 40여발과 미사일 10여 발을 가진 나라가 7,000발 이상의 핵무기와 400기의 ICBM, 200여 개의 SLBM을 가진 나라에게 핵전쟁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며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미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체계 완전히 그냥 수십 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았는데 북한은 MD 체계란 단어조차 없는 나라죠. 그냥 때리면 한 방에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미국에게 핵무기로 소멸시키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지금 이제 이 비행기를 가지고 지휘 통제 훈련하는 모습을 싹 공개를 했는데 북한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행기는 적의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부가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핵전쟁을 지휘합니다. 이제 핵무기가 사용되면 예를 들어서 아군 지역에 피탄이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 피해로 인해서 EMP 효과가 있어서 전파 통신, 통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통신을 다 가동해서 이 지상에 있는 ICBM 기지, 특히 바닷속에 있는 이 아군의 그 자군의 이 핵 잠수함하고 통신을 해서 그 핵 잠수함에서 지금 미사일 쏴라, 어디로 쏴라 라는 것까지 전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지구 인류 최후의 날에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기인데, 특히 핵 잠수함은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휘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극초단파를 날려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VHF나 UHF 같은 이런 비교적 그 장파를 날려보내면은 상대국의 이런 그 전파 정찰기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초단파 짤막한 그런 메시지를 쏴 또는 스톱 이런 식으로 단 한마디 한 문장으로 만든 걸 딱딱 날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거 어쨌든 핵 잠수함들하고 요소요소에 있는 핵 잠수함, 지구 곳곳에 핵 잠수함 많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하고 통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둠스데이, 정식 별칭으로는 나이트워치입니다. 이것의 훈련을 공개하면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국이 부디 이 핵무기까지 쓰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1일 안보 브리핑, 그리고 잠시 후에 해드릴 군사 TV의 디펜스 브리핑, 또 내일 아침에 해드릴 또 군사 TV의 디펜스 브리핑, 또 내일 아침에 해드릴 데일리 이 국방 TV의 데일리 디펜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이 새로운 군사 소식 알려드릴 텐데, 지금 정말 미군 전력들이 하나하나 정말 심상치 않게 동북아로 몰려오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핵전쟁 경고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정말 새로운 전력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신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를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가 지난 6월 19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13호 부두에 입항했다가 6월 20일 단 하루 만에 출항했다고 요코스카 현지 소식통이 21일 전해왔습니다. 이번 입항은 과거와 달리 수상함용 부두인 13호 부두에서 이지스 순양함들 사이에 숨어들 듯 입항했다가 별도의 장비나 무장 탑재 없이 출항해서 특수부대 병력 탑승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함은 지난 2008년 취역한 버지니아급 블락 1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 7,800톤급의 대형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시울프급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우수한 연안 작전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으로 평가되는 최강의 핵잠수함입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삼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함의 임무는 적 잠수함에 대한 헌터 킬러 임무는 물론 특수부대 침투와 귀환, 정보 수집 등인데요. 최근 전력화 임박 소식이 전해진 북한의 신형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 임무를 위해 극동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북한의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필요할 경우에 12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해 심포기지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김씨 남매, 오래 살고 싶다면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19일 날 일본 요코스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통상 장기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면 사실은 최소 3일 정도는 휴식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잠수함승 조원들은 햇빛을 못 보고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자연 공기를 못 마시기 때문에 이런 입항하는 상황, 이것을 이제 바다 사람들은 상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두에 입항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죠. 그래서 바깥 공기도 쐬고 또 외출 외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 다음날 나가버렸어요. 20일 1박 2일 만에 나갔는데 외출 외박 이런 거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말은 보급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군가를 내려주러 또는 누군가를 태우러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그들을 적진에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관, 어뢰 발사관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정말 티어 1급 이상의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북한에 침투시키는 이런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심포에서 북한의 전략 잠수함이 곧 SLBM 발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의향 추적함 또는 탄도미사일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바다로 나오면 그 심포급 잠수함에 대한 헌터 킬러, 그러니까 아예 쏘기 전에 그냥 제거버리는 이런 임무도 혹시나, 물론 쏜다고 다 때리는 거 아니죠. 그게 핵무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위협 정도는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특수부대원들이 혹시 내려서 북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최신 핵잠수함까지 지금 왔다가 바로 나갔다. 누군가를 태우고 나갔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식량 위기를 수년째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이 아직 버티고 있는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중국이 몰래 북한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지원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매년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량의 식량을 제공해왔으며 올해 지원분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해 북한에 전달됐다고 중앙일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남포항에는 중국 선적의 대형 화물선 10여 척이 입항한 바 있었는데요. 이 배들이 바로 중국이 지원한 식량을 실은 배들 중 일부로 확인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작년 6월 20일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4년 만에 방북해서 방북 기념 선물로 약 1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는데요. 이는 당시 북한 식량 생산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때문에 지난해 한국의 쌀 5만 톤 지원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이 지원하는 식량은 쌀 60만 톤, 옥수수 20만 톤 등 총 80만 톤 수준인데요. 이 정도라면 사상 최악의 작황이 예상되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공 공세는 중국은 쌀을 보내주는데 남조선은 삐라만 보낸다 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방북 기념 선물로 식량 100만 톤을 지원했답니다. 작년 초에 유엔 식량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왔지요. 식량기구 사무총장이 와서 북한에 이제 한 75만 톤 정도 식량 부족할 거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 5만 톤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이거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김은광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북한의 식량 사정, 물가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보면 분명히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북한이 2019년 한 해 7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쌀 가격,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또 하락하고 있다. 라는 그 물가 동향을 제가 작년 여름에 알려드렸었죠. 정말 미스테리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밀이 지금 밝혀진 것이죠. 70만 톤 정도가 부족한데 중국이 100만 톤 줬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5만 톤 이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5만 톤 까불지 마. 50만 톤도 아니고 장난치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쌀 60만 톤에 옥수수 20만 톤 이렇게 80만 톤 지원하면 사실은 북한의 식량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올해 이제 한 7, 80만 톤 부족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 지금 중국이 다 지원해버리면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고 살 수는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심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인 면 또는 거국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의 내구력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분노가 북한 정권에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고프잖아 하는 분노가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굶지 않으면 그 분노가 좀 적게 나오겠죠. 이런 상황은 굶지 않아서 또 그들이 아사하지 않아서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한편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북한 정권, 이 최악의 독재 정권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면 또 참 아쉽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저 최악의 독재 정권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좋죠. 자, 그런데 이 쌀 6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이게 얼마나 많냐?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1년에 먹는 쌀의 총량이 62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인민 2,400만 명으로 60만 톤의 쌀을 지금 중국이 주고 20만 톤의 옥수수를 주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군의 또 군량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중국이 이런 짓을 왜 하나 라는 생각이 참 들고 정말 중국의 이 행태는 참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해도 되는 걸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국제 리더 국가를 자처하고 싶은 중국에게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니까 중국이 국제 리더로서 인정을 못 받고
선진 사회, 자유민주주의, 이 깨어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민주 시민들에게는 완전히 독재 정권으로 매도당하는, 매도가 아니죠, 사실이니까. 그런 도저히 리드가 될 수 없는 그런 정권일 수밖에 없는 도덕성을 중국이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 지금이라도 스톱하길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 한반도 정세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